안녕하세요. 세계과학 지킴이 김항아입니다. 자, 토킹과학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쌤이랑요, 오늘 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과학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하면 뭔가 막연하죠. 자, 따라서 쌤과요, 과학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다루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바로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우리 아리들의 질문을요, 한 아리의 대표로 해가지고요, 질문 내용, 인터뷰 내용 하나 따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인터뷰 내용 보고 시작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군요. 우리 아리들도 궁금하시죠? 자, 쌤도요,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누가 자세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쌤이요, 우리 아리들을 위해서 자료화면을 통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요겁니다. 자, 쌤과 칠판에서요, 개념 지키기 첫 번째를 할 때 답이 나와요. 과학과 과학탐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좀 이따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탐구 숙제는 늘 있는데 너무 걱정이에요, 쌤. 점수를 올리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궁금하시죠? 저 쌤이요, 두 번째 바로 개념 지키기 2에서 과학탐구 방법 있죠? 여기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탐구 점수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과학기술과 직업이 있습니다. 자, 기술은요, 쌤과 칠판에서 다루어 보도록 할 거고요. 직업에 관련된 것은 교환에다가 실어놓고, 그리고 또 직업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교재 정리하고요, 문제풀이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직업 얘기해 볼까요? 되게 신기한 직업이 있습니다. 음악, 분수, 연출가. 처음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거는 되게 멋있습니다. 자, 음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분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 이건 뭘까요? 자, 과학도 그렇죠. 예술적인 것도 그리고 수학적인 것도 모두 다 융합된 하나의 직업이 되겠습니다. 자, 신기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서 쌤과 개념 지키기 첫 번째 여기서 질문 1, 개념 지키기 2에서 질문 2 한 번 우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원리로 그리고 이해하는 과학 속으로 쌤과 함께 칠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쌤이랑요, 항아리 과학 용어 정리하고요. 본격적으로 본 강좌 개념 지키기 1 그리고 2까지 한 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랑 앞에서 오프닝에서요, 한 아리의 질문을 보셨을 겁니다. 자, 쌤,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좀 더 쌤이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조금 질문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개념 지키기 1에서 쌤과 함께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쌤이랑 가기 전에 일단 이 정도는 좀 과학 용어를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쌤이 세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막 달달달 외우는 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좀 더 과학 지식을 올리기 위해서 쌤이랑 하나하나 과학 용어를 정리해보는 아주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쌤이랑 지금부터 첫 번째 과학을 볼 거예요. 비슷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또 비슷해요. 과학 탐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봅니다. 자, 첫 번째 과학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서 그것을 일정한 지식 체계로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어렵다, 그죠?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현상에서 이 가다가 우리가 자연에 속해 있잖아요. 저거 왜 그럴까라는 호기심도 당연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는 거야. 자,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자연의 뭐다? 원리나 그리고 법칙 있죠? 법칙을 찾아내서 자, 요거 막 외우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좀 빨간색으로 씁니다. 일정한 지식 체계로 만들어낸 거.
그래서 우리가 과학책이 있잖아요. 그걸 글로 표현하면 과학책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과학책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해한 후에 일정한 지식 체계로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첫 번째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두 번째 과학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벌써 말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과학자라는 것은요, 바로 한문으로 놈자자입니다.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써보도록 할게요. 과학을 뭐 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놈자자,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쌤은요, 과학자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했죠, 벌써? 정답, 과학자는 아닙니다. 과학의 일정한 지식 체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내가 물론 나 연구하고 싶어, 탐구하고 싶어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늘 연구하고 탐구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쌤은 과학자로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쌤과 과학 탐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탐구라는 것은 이거예요. 의문이 생겼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 해답을 찾는 과학적인 과정.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또 하죠. 이것을 우리가 과학 탐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의문에 대한 해답인데요. 그냥 이렇게만 줄여 쓸게요. 해답을 뭐 한다?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찾아내는 무슨 과정? 과학적인 과정. 이것을 우리가 과학탐구라고 얘기하고요. 과학탐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방학 때 좀 자유탐구 숙제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본인들이 좀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이걸 숙제로 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0명의 학생이 쌤한테 질문을 합니다. 쌤, 자유탐구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랬을 때 쌤은 한정되어 있죠. 아이디어가 한정되어 있잖아. 한 사람이니까 100가지를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강좌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바로 올려드리는 거고 자유탐구에 관련된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그것도 다 학교에서 숙제 내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쌤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본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웠었던 과학, 과학자, 과학탐구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념 지키기 첫 번째에서 과학과 과학탐구 봤죠?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은 아까 개념 얘기했고요.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요거죠. 물음표 그렸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호기심이라고 하죠. 자,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호기심에서 출발하는구나 라는 거,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자, 과학자들 되게 신기한 게요. 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주위를 가다가 아주 작은 기본 현상만 봐도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나가다가 쌤도 그렇고 저거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렇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죠. 자, 우리 과학이라는 건 일단은 호기심에서 물음표 있죠.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과학 지식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과학 지식은 아까 개념 쌤과 함께 봤던 정의에서 봤듯이 과학 탐구로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지식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써볼게요. 자, 무엇을 통해? 과학 탐구로 얻어지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과학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이 과학 지식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어렵게 불변이라고 쓸게요. 자, 절대 불변일까? 아닙니다.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자,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게 쉽기 때문에 요거 할게요. 쌤이 학교 다닐 당시에 행성들이 있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천, 해, 지금은 여기까지 배우지만 명왕성도 이 행성에 속해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명왕성에 빠졌죠. 그리고 지금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뭐 행성에 갖출 수 있는 3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가 빠지니까 뭐 이건 들어가잖아.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자, 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었다 그 지식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학 지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책도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쌤과 이 내용을 함께 쓸게요. 절대 불변이다? 아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수정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완도 될 수 있습니다. 보완해서 뭐 해야 된다? 발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 지식에 대해서 쌤과 함께 봤으니까 여기가 중요하니까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쌤이랑 얘기했던 과학 지식 얘기했고 과학 분야를 좀 4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줄임말로 우리가 물어생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중학생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물어생지 한꺼번에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과학 분야에는 어떤 게 있는지 쌤과 첫 번째부터 꼼꼼하게 보도록 합니다. 자,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파트에서 힘에 대해서 구하는 거.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나란하게 잡아당겨. 근데 한 친구는 이쪽으로, 한 친구는 이쪽으로 잡아당겨. 이런 경우에 과학적인 힘을 계산하는 게 있고요. 한 친구는 이쪽으로, 한 친구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란하지 않을 때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 배우죠. 자,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거 에너지 파트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역학적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학년 올라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리라고 얘기하죠. 물리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이요. 물리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과학 중에서 분야 중에서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쌤의 친언니는요. 물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물리를 전공했는데 지금 전공을 살리지 않고요. 공무원이죠. 전혀 다른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학이라다라는 거 과학 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성질과 변화입니다. 예로 들어 쌤이 설탕을 준비했어요. 이 설탕을 지금부터 나 달고나 만들어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불을 딱 켜고 얘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너무 많이 녹인 거야. 나중에 봤더니 새까맣게 탄 겁니다. 그래도 설탕이니까 맛있겠지 하고 한 입을 먹습니다. 어때요? 완전 쓰죠? 이게 무슨 달고나야? 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물질의 성질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화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쌤한테요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쌤은요 물화생지 중에서 어떤 걸 전공하셨어요? 쌤은 다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중점적으로 더욱더 봤습니다. 그래서 나 화학이 진짜 좋아. 자, 옆으로 가보았어. 2개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의 구조와 기능인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이 파트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거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의 1, 2까지는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쌤이요. 대학 때 자취를 할 때 나랑 같은 자취생이 있었어요. 하숙생이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예뻤어요. 그분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죠? 그쪽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과 몇 학년이었어 아무튼가 예과 본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냐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빵으로 때워 책을 계속 달고 살아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 분야를 가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우리 인체의 신비, 생명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학이 되는 거죠. 대학 가면 전공에서도요,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도 과학 분야구나라는 거 짚어봅니다. 자, 쌤이랑 이제 4번째 분야 보도록 할게요. 지구와 우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구 좀 잘 아는데 우주는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별똥별 아니면 어떤 천체 조각이 왔대.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이게 바로 유성이면서 별똥별이죠. 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다른 행성들 우리 지구 말고 다른 데서 가서 살 수 없을까? 이런 연구들. 바로 이게 지구과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지구과학 쪽 잘하는 사람들 진짜 머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가기 전에 논술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요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쌤이랑 이렇게 해서 과학 분야 4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쌤이랑 3번째 특징 보도록 할게요.
과학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그른 건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지금 포인트 줬다.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자, 객관적 또 다른 반대말로 우리가 주관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생각 안 돼. 내 생각 안 돼.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과학은요, 뭐다? 그렇죠. 써봅니다. 옳고 그름을 빨간색으로 쓸게요. 어떻게 증명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밑에다 예시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자, 진짜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럼 과학이고요. 아니면 비과학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낮과 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대답 벌써 했어? 태양 쪽 바라보면 낮이잖아. 지구가 태양 쪽을 바라보면 낮. 그리고 반대쪽에 속하면 밤이 되는 거죠. 이건 연계되는 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쵸? 현 6학년들이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낮과 밤이 왜 생기는 것일까?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당연히 낮, 태양 쪽. 이거는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과학입니다. 자, 외울 것도 없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쁘다고 하지만 예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미꽃은 예쁘다. 그거는 네 생각 아니니? 난 안 예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과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가시 있잖아. 장미꽃 있잖아. 시들어가면 진짜 하나도 안 예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미꽃이 예쁘다는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다? 비과학적이다. 과학이 아니다라는 한문이 되겠습니다. 자, 쌤과 이제 요거 볼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물이 있었어. 이 물이 슉 폭포처럼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요. 바로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이죠. 이거는 누구도 옳고 그르다. 이거 틀렸어 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냥 반박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얘는 과학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주시면 돼요. 이 파트에서는 객관식 유형으로 아주 간단하게 출제가 될 거니까 어렵지 않게 여기 있는 문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랑 이제 과학자를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요해서 별표를 친 게 아니라요. 질문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쌤,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갖춰야 될 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만 잘한다고 과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도 말했듯이 바로 객관적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객관적이고 과학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뭐 해야 된다? 사고해야 되고요. 내가 얻은 결과를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나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남의 것은 아예 수용 안 할 거야. 내 것만 고수하면서 독불장구처럼 행동하시면 안 되고요.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쓰지는 않겠지만 또 말로 할게요. 자, 우리가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의문을 많이 갖는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그 지식과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학자로 될 수 있는 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죠. 자, 쌤과 이렇게 해서 퀘스천 1번은 간단하게 봤고요. 이걸 막 이렇게 하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질문이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쌤이랑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요. 바로 두 번째, 여기는 완두, 과학 탐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중요 표시를 좀 붙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75%가 되겠습니다. 자, 쌤이랑 지금부터 탐구에선 기능이 있고요.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완자 교재에서는요.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자,
쌤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완자나 오투나 내공이나 어떤 것도 다 섭렵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환을 쌤이요. 진짜 밤새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교환을 다운받으시면요. 어느 문제도 다 풀릴 수 있게 모든 교과서를 다 분석해가지고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혹시나 모르는 게 또 있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진짜 빠르게 답변 드려요. 저는 애들이 막 놀란다니까. 자,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탐구 기능, 관찰, 측정, 분류, 예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뭐 하세요? 눈, 코, 입, 귀, 피부 감각, 감각기관이죠.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감각기관이나 도구를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렇죠. 굉장히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관찰이라고 얘기하죠. 자, 써보도록 할게요. 감각기관이나 그리고 그렇죠. 도구를 사용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자세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측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기 전에 관찰 좀 볼게요. 어떤 거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거예요. 그죠? 뭡니까?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같은 걸로 봐서 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더욱더 자세히 보이겠죠? 자, 쌤이랑 지금부터 측정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측정은요, 이거예요. 자, 똑같이 여기에서 뭐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때 도구를 사용해서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얘기하죠. 자로 이거 몇 센치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비커들을 좀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찰과 측정을 쌤과 탐구 기능 봤고요. 이번에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의 분은 나눌 분자야. 자, 결국에 이거예요. 우리가 측정 값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찰에서 얻은 그 자료들을요. 우리가 그대로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서 모으거나 나누는 활동. 이것을 우리가 분류라고 얘기합니다. 써봐야겠죠? 자, 따라서 분류라는 것은 사물의 공통적인 성질을 모으거나 나눈다. 이런 활동을 우리가 분류라고 얘기하죠. 이번에 예상을 보도록 할게요. 예상은요, 우리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규칙성을 예측하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뭐다? 관찰 그리고 측정이죠. 측정으로 얻은 결과가 있겠죠? 얻은 결과를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보시면 얘가 똑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쌤과 탐구 기능을 봤습니다. 이제 탐구 활동을 좀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요즘에는 인터넷 서핑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과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좀 조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얻어낼 수 있는 정보죠. 자, 그래서 책과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한다? 정보를 얻는다. 요것을 우리가 조사라고 하죠. 자, 이제 토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는요, 요거예요. 어떤 의문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협의하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토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뭐 한다? 그쵸? 협의한다. 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이랑 이렇게 해서 탐구 기능부터 활동까지 꼼꼼하게 봤습니다. 이보다 꼼꼼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강의를 보셔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논리적이고 원리적으로 쌤이 굉장히 강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끝난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개념 지키기 1이 끝났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들 한 번씩 보면서 PPT 보도록 갈게요.
자, 쌤과 개념 지키기 첫 번째 했었을 때 내용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보시면요. 탐구 기능과 탐구 활동에 예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건 뭐예요? 돋보기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자세히 보고 있죠? 이걸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것은 온도계가 꽂혀 있고요. 정량적으로 우리가 딱딱딱 숫자를 나타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측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세 번째는요. 바로 나누고 있거나 또는 모으고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나누거나 모으는 것을 우리가 분류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네 번째는요. 그죠? 책을 보면서 뭔가 조사하고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자, 이렇게 탐구 기능과 활동의 예를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쌤이랑 잠깐만 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아니요. 문제를 풀고 오세요. 자, 먼저 나왔죠. 개념 잡고 14페이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걸쳐서 대표 문제까지 있는데요. 쌤이요. 다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바로 개념 지키기 1에서 있었던 문제 관련된 거 바로 적용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나눠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흐름성에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학습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념 지키기 1에서 배웠었던 내용만 개념 잡고 문제랑 대표 문제를 풀고 나서 나머지 건 여기 보이시죠? 개념 지킴이 두 번째 풀고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다 푸는 거죠. 자, 원래 공부 방법은요. 바로 개념 공부하고 바로 문제 푸는 거. 그게 가장 우리 뇌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쌤가요. 바로 문제 푸셨죠? 잠깐 정지해놓고서 문제 풀고 쌤이랑 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14페이지 1번 갑니다. 자, 과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의문, 물음표,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2번, 과학의 탐구 대상은요. 물질, 에너지, 생명, 환경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과학 탐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쌤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저 모니터는 왜 그런 것일까? 안 예쁘게 나오네? 난 분명히 똑같은데? 뭐 이런 거. 우리가 의문을 갖고 한번 다각도로 분석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만 해도 예로 든 거예요. 얘네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X. 자, 3번.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발달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에 뭐 기술, 과학 모두 다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자, 4번. 과학 분야의 직업으로 과학자만 있을까요? 아니죠? 자, 쌤 과학 분야의 직업. 나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죠? 이런 것도 나 과학 선생님이니까 여기 관련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음악 분수, 연출가, 과학과 여러 가지 예술 뭐 이런 것들, 뭐 계산적인 것도 필요하죠. 수학적인.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 있습니다. 자, 과학에는 크게 세며 네 가지 분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 여러 직업의 분야, 다양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요. X가 되겠습니다. 5번 갈게요. 자, 비행기를 설계하거나 만드는 직업에는 과학 지식이 필요하죠. 자, 하늘을 나는 비행기, 어떻게 그 원리를 알아야겠죠? 설계 방법 다 과학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개념 잡고 1번은 끝났고요. 자, 이제 이어서 2번 갑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과학의 탐구 기능과 탐구 활동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쌤이요. 개념 첫 번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써드린 겁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갈게요. 비커를 이용하여, 비커 아까 그림 붙여드렸잖아요. 내가 만든 건데. 자, 액체의 부피를 알아낸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정량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 느껴지시죠? 이걸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면서 기호를 써주셔야 되니까 기호로 니은이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2번 갈게요. 여러 동물을 날개가 있는 동물과 날개가 없는 동물로 나누었습니다. 자, 공통적인 성질을 나누거나 분리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나누거나 모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벌써 답 얘기했어? 여기 있습니다. 분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을이 답입니다. 3번 할게요.
책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기호로 쓰면 비읍 되겠습니다. 자, 쌤이랑 2번도 풀었고요. 자, 바로 15페이지 한쪽만 넘어가서 대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실제 우리 시험 문제처럼 조금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내 실력이 진짜 많이 올랐나를 점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푸셨죠? 1번 갈게요. 자, 과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과학 지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나요? 아니요, 쌤이요. 불변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고 수정 보완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번 틀렸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2번 갈게요. 자, 과학은 자연에 대한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게 쌤의 과학에 대한 개념, 그래서 항아리 과학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시작할 때 용어 정리했었잖아요. 자, 따라서 옳은 건 2번입니다. 그러나 3, 4, 5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겠죠? 3번, 과학자는 우리 생활과 관련 없는 전문적인 지식만을 탐구하는. 일단 우리가 팁을 살짝 주면 문제를 풀다가 뭐뭐만, 뭐뭐 꼭 막 이거 반드시 이런 거는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해하고 오답인지를 찾아내야겠죠? 과학자는요,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어. 자연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내가 생활을 하다가 이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져야겠죠. 개방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쌤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과학자는 우리 생활과 관련 없는 전문적인 지식만을 탐구한다. 요거 안 돼요. 4번 갈게요. 과학자는 과학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할 수 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가도 연구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같이 협력해가지고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틀렸죠? 5번. 과학은 일반 사람은 할 수 없으며 일반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죠. 과학자가 직업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거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앙쌤이랑 요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문제 끝났습니다. 끝난 거 아니라요.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개념 지키기 두 번째도 가보도록 합니다. 자, 앙쌤이랑 지금부터 개념 지키기 두 번째 가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면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쓰여 있습니다. 쌤이랑 하나씩 쓰면서요. 용어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리가 쌤한테 질문했던 두 번째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쵸? 학교에서 이제 탐구 숙제를 내줬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아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방학만 되면 꼭 숙제를 내주죠. 그 숙제를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충 막 벼락치기 하듯이 빨리 해가지고 제출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방학이 시작함과 동시에 실험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그런 자료들을 좀 해석해가지고요. 내가 세웠던 가설과 일치하는지를 좀 검증하는 단계들. 지금 쌤이 말한 게 다 이 표에 정리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잘하고 싶다면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랑 퀘스천 두 번째 있었죠. 이게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가설 설정이 있거든요. 근데 가설 설정 없이도 우리가 하나의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 탐구 과정도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 얘들아. 달이요. 어느 날은 보름달이 떴고 어느 날은 점점 작아지다가 초승달? 뭐 이런 모양들이 변하는 것은 실험을 한 걸까요? 달에 가서 실험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나온 어떤 데이터 값을 갖고요. 규칙성을 발견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건 가설을 설정해서 실험을 하고 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과학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랑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구체적인 가설 설정이 들어가 있는 탐구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요걸 잡아볼 건데요. 자, 지금 보면 블랭크가 6개가 있습니다. 그쵸? 빈칸이 6개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쌤이 그냥 외우라고 하지 않고요. 한 팁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거요. 내가 길을 가다가 저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그 의문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쌤이랑 들어갈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겠죠. 자, 이런 겁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분명히 저기에 있었던 꽃이 있었는데 이 꽃이 되게 예쁘게 폈었어. 근데 구멍이 난 거야. 여기에 위쪽에 뭔가 있잖아. 어떤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 건물에서 분명히 안 좋은 물질을 내보내지 않았을까? 그 물질이 분명히 얘한테 영향을 줬을 거야 라는 우리가 문제를 인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이 변한 거야. 구멍이 나고 막 색이 변한 거야. 그러면 호기심을 가져야겠죠. 왜 그럴까? 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 인식은요. 바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죠.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인식한 후에 실험에 전개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쌤은 포인트만 잡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문제를 먼저 인식합니다. 문제 인식. 자, 두 번째 갈게요. 그렇다면 가설을 좀 설정을 해야겠죠. 요거예요. 그 꽃이 죽은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거기에 건물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환경 물질을 내보냈기 때문이야. 걔는 분명히 A야. 그 물질이야. 진짜 맞는지 실험해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 설정은 바로 이거예요.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가설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에 대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게 뭐야? 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답을 예상하는 거. 쓰진 않겠습니다. 잠정적인 답을 예상하는 거.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그 물질이 있으면 분명히 그 꽃이 상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짜 A라는 물질이 얘에게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실험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대충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탐구를 설계를 합니다. 아주 분석적으로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세워가지고요. 그대로 설계한 후 뭐 해야 되죠? 그렇죠. 그대로 실험을 진행해야겠죠. 이걸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 한다? 실험 방법을 세우고 우리가 뭐 한다? 그렇죠. 실험을 한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집단에 이 꽃에다가 다 똑같은 꽃을 준비하시고요. 자, A라는 오염물질을 줘. 그리고 이쪽 집단은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즉 뭐한다? 그렇죠. 정리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쌤이랑 5번째 볼게요. 이제 뭐하냐? 그래, 진짜 그런 것 같아. A라는 물질이 영향을 준 것 같아. 결론을 우리가 도출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는 뭐다?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쌤이요, 빨간색 분필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결론 도출해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냐? 결론 도출이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자, 내가 세웠던 어떤 오염물질 A가 진짜 이 꽃한테 영향을 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근데 진짜 A라는 물질을 받은 이 꽃이요, 이상이 없어. 그러면 A라는 오염물질이 영향을 준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가설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니겠니? 그쵸?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물질로 또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결국에 가설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틀렸다면 가설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생명을 다하여 돌아가신 과학자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실험하고 실험하다가 이 가설과 일치하게끔 결론이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것을 그대로 과학 지식으로 일반화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오염물질이 이 꽃에게 영향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 건물주에게 말해야겠죠. 이거 굉장히 독한 거예요. 이 꽃이 다 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알릴 수 있게 이런 데이터 값으로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과학 지식을 이제 얻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알려줘야겠죠? 자, 따라서 우리 아이들 결론 도출해서 가설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과정들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 도출은 가설 검증 단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유탐구 숙제가 있을 때 쌤한테 질문한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쌤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야, 니네 지금 이걸 이미 말했으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얘기해 준 거야. 요 단계로 질문도 있었고.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뭐냐면 모르면 들어도 돼요. 지금. 자, 농도 차이에 의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보면은 배추를 어디다 넣어? 소금물에 절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우와, 배추가 이따만 했는데 조그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삼투 현상은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바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쌤이 한 번은 너무나 봄이 돼서 너무나 예쁜 꽃들을 막 사왔어. 빨갛고 노랗고 초록고 진짜 색색깔로 다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내가 너의 엄마란다 이러면서 굉장히 예쁘게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얘네에게 너무너무 좋은 영양제를 주고 싶어가지고 진짜 강한 영양제를 사가지고 그냥 흙에다 꽂은 거야. 근데 식물체는 요만한데 이따만한 영양제를 꽂으니까 어떻게 되냐? 토양 쪽에 고농도가 되면서 식물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투명해지면서 말라 죽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탐구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얘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진짜 얘에게 힘이 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해가 되는지, 그 정량적인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탐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짜 실험을 해보셔도 돼요. 이것도 하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진짜 해서 상 받은 애도 있다니까. 자, 쌤이랑 지금부터 탐구 과정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자, 쌤이요. 기억되는 한 팁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법이죠. 자, 지금부터 쌤이랑 동그라미 칠게요. 이거 되게 쉽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을 해야 돼. 즉 탐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서 하니까 냄새 난다고 엄마가 뭐라고 하시네? 문과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문과에 가서 탐구하자. 그러면 완전 눈치도 안 보이고 결론이 정말 잘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문과에 가서 탐구하자. 결론이 나올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 문과에 가서 탐구하자. 결론이 나올 거야 라는 한 팁까지도 가져가시면서 옆에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앙쌤이랑 지금 보시면 너무나 예쁜 요 그림이 있습니다. 얘들아, 나 이거 그리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다 그린 거야. 나 잘 그리지 않니? 그치?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1시간 나에게 주는 서비스 드라마 딱 한 타임 제가 TV를 보는데요. 그것까지 포기해 가면서 정말 힘들게 했으니까 자,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에이크만의 실험을 좀 보면서요. 지금 했었던 탐구 과정을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크만이라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요, 닭을 키웠는데 분명히 얼마 전에 이렇게 골골하면서 아파 죽어가던 이 닭이 각기병에 걸렸거든요. 이 닭이 우와, 쌩쌩하게 건강해진 거야. 자, 물음표 있죠? 왜 그럴까? 라고 호기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문제인식이죠. 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쓸게요. 뭐다?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현미를 줬는데 현미를 먹은 닭들이 살아났구나. 분명히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설을 설정해 봤죠. 그래서 가설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가지고요. 실제로 그냥 생각만 하지 않고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는 백미를, 한 집단은 현미를 줘가지고 실험을 좀 해봤죠. 그래서 이것을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탐구를 설계를 하고 그대로 아주 멋지게 뭐 했다? 수행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백미를 먹은 닭들은 골골하면서 아파서 죽어가지만 현미를 먹은 닭들은 더욱더 쌩쌩하게 각기병을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죠.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래, 진짜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어 라고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 도출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가기 전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뭐다? 가설 검증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진짜 이렇게 결론 도출할 때 가설이랑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띠리리리 이렇게 가야 되죠. 띠리리리리리 2단계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검증을 거쳐. 그리고 맞다면 그대로 일반화까지 나타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틀렸다면 가설을 다시 만들어내야겠죠. 이걸 어렵게 재가설 설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맞다면 아, 진짜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어디에 있다? 현미에 있다. 현미에 바이타민 A가 들어있어. 이것이 바로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구나 라고 우리가 과학 지식을 만들어서 이대로 우리가 이런 성분들을 사용해서 약들도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과학 지식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상식적으로 알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 아이들 쌤이 빨간색으로 쓴 부분의 항팁 다시 가면 문과에 가서 탐구하자. 결론이 나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가설 검증 단계 이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고 맞으면 일반화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검증 단계까지 기억하시면서 쌤이랑 여기다 붙일게요. 항 100%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 꼭 기억하시면 될게요. 자, 쌤이랑 이제 이쪽 완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완두, 다 센스 있는 쌤만의 캐릭터. 자, 지금 보시면요. 과학 기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과학 생각하면 뭔가 기본적인 기초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기술이라는 것은요.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다 편리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과학과 기술이 어느 하나도 떼어낼 수 없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 사람마다 과학은 과학이고 사실 기술은 기술이야. 얘네가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하면서 아주 깊게 학문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중학과정에서는요. 과학 기술의 발달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우리가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쌤이 타던 그 차와 현재 타고 있는 그 차는 많이 다르죠. 옛날엔 덜컹덜컹 하는 기차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스무스하죠. 자, 그리고 예전에는요. 얘들아, 썬루프가 어딨어? 썬루프 뭔지 알지? 자동차 위에 이렇게 쑥 가는 거. 그치? 열려가지고 막 무슨 오픈카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쌤 학교 다닐 땐 스마트폰이 어딨어 얘들아? 시티폰 막 이런 거 있었단다? 뭐 얘들아 추정하면서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내가 언제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 쌤과 이렇게 과학기술의 관계를 보시면요. 매우 긴밀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보다 편리하게 아주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과학과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긍정적인 거 굉장히 많죠. 자, 원거리에 사는 친구들, 원거리와 친구들, 뭐 가족들과 소통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쌤은 외국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웬만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 유럽 가고 싶고 이랬는데 언젠간 가겠죠. 근데 솔직히 위험하니까 조금 여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부모님도 안 보내주시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고 싶었어. 예로 든 거야. 그냥 막 쌤이 얘기하는 거야. 미국 가고 싶었어. 그때 어떻게 갈까요? 비행기? 비행기가 어딨어. 자, 지금은요.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쌤이요. 태국을 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행만 6시간 반인가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좋은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갔다 와야지. 조금 저가 항공을 타고 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막 토할 것 같고 속이 울렁울렁 했지만 장점은 뭐야? 원거리를 쉽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전화도 쉽게 할 수 있죠. 거기서 우리 아이들한테 질답 게시판에 답을 남긴 겁니다. 아주 쉽게 실시간으로 남기고 있죠. 이런 거 원거리 친구들과 소통 가능하고 그리고 뭐다? 이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장점이 있고요. 긍정적인 거. 그리고요. 자, 또 뭐 있을까?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식량 부족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쌤이 태어난 그 시점부터 식량 부족 현상 나는 못 느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내가 딸기가 먹고 싶어 겨울에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않니? 그쵸?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들 이렇게 식량 부족 현상이 해결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극 같은 데서 보면요. 식량 부족 현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자주 나오죠. 그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공감이 잘 되지 않는데 실제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로 대체 에너지를 또한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자원은 무한정합니다. 무한정한 게 아니라 일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갈이 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연료라든가 대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거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죠. 또 뭐 있을까? 예전에 굉장히 고칠 수 없었던 병이 지금 현재는 쉽게 고칠 수 있죠. 물론 다양한 질병도 생기긴 했지만 과거에는 맹장수술한 게 없어서 아주 예전에는 아파. 쌤, 저 맹장이 터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죽었던 그 아주 옛날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좀 해결해서 생명 연장, 그리고 수명 연장,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쓰지 않은 내용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쌤과 부정적인 영향도 써봐야겠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요, 바로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인간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술적인 면 우리가 편리한 생활만을 생각하면서 공장을 짓고 계속해서 물건들을 생산해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염물질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오염물질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생태계 오염, 즉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 환경 쪽이 뜬다라는 얘기가 쌤 학창 시절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구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거든. 그리고 전쟁 유발.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자, 전쟁 유발도 무기를 계속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뭔가 보호한다. 우리를 좀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핵폭탄부터 그죠? 중학교 2학년 가게 되면요. 우리가 핵분열이라는 거를 살짝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파트에서 얼마나 핵무기가 무서운 건지도 살짝쿵 보게 될 건데요. 자, 이렇게 전쟁 유발은 당연히 우리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 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사생활 침해도 있습니다. 자, SNS 많이 하시죠? 쌤은 안 해요. 근데 나의 어떤 기록을 올렸을 때 너무나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쓰지 않은 것도 쌤 되게 많이. 나는 메일 있죠. 해킹을 있잖아요. 이렇게 메일 보내는 거. 이 이메일 같은 경우 해킹을 몇 번 당했어요. 내가 쓰지 않은 글을 썼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나 완전히 연락 오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쌤이 대학교 때였어요. 여기서 약간 자랑은 아니야. 근데 이상한 자랑, 깨알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쌤이요. CC였어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학교 선배가 있어. 근데 그 선배가 2년 전부터 나를 눈독 들이고 있었던 거를 남자친구를 통해서 2년 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내가 학교에서 이제 막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같이 인터넷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인터넷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내 뒤에 앉으셨던 분인가 봐. 근데 물론 비밀번호 누르면
모르잖아. 근데 그 사람 컴퓨터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에 관련된 메일이라든가 관련된 모든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를 해킹해가지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쌤이 어디로 가고 뭐 하고 나의 기록은 어떻고 집은 어디고 이런 걸 다 알았던 거야. 근데 쌤이 그 같은 과의 어떤 친구를 이제 사귀게 됐어. 나중에 봤더니 내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다른 후배의 여자친구가 된 거야.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마치 알았던 사람처럼 욕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나 그분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법적 조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학교 쪽에 얘기해가지고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사생활 침해죠. 친구들과 원거리 친구들과 아주 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죠.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자, 우스갯소리였고요. 일단 쌤과 기술, 과학기술의 발달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죠. 이거 우리 아이들 서술형으로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쓰는 연습하셔야겠습니다. 쌤이랑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와, 많이 했구나. 자, 문과에 가서 탐구하자. 결론이 나올 거야. 또 나왔는데요. 자, 쌤과 배웠었던 내용 함께 그렇죠.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 개념 지키기 2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크만의 각기병 치료물질 탐구 과정을요.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이거 뭐야?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문제 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그렇죠. 자, 자료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는 자료 해석, 아하! 가설 검증하는 단계에 바로 결론 도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과 일치했다면 과학 지식을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화 되겠습니다. 자, 쌤이랑 이렇게 해서 탐구 과정까지 하나씩 짚어봤으니까 기억하시면서요. 자, 지금부터 쌤과 나머지 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정지해놓고서요. 나머지 문제 반드시 풉니다. 나 정지했잖아,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것과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틀린 걸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과 완전 달라요. 정말. 완전 달라. 자, 우리 아이들 진짜 나머지 문제 풀고 쌤이랑 접근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개념 문제는 쉽게 가져가셔야겠죠. 갑니다. 다음은 가설을 세워 탐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단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수행 및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그래서 항팁을 준 거예요. 문과에 가서 탐구하자.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답 갑니다. 가설 설정, 탐구 설계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쌤이랑 이어서 4번 갈게요. 다음은 탐구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탐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의문, 호기심, 그죠? 갖는 문제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 뭐였어요? 가설 설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하고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 갈게요. 가설과 결론 되겠습니다. 단어 써주시면 됩니다. 끝. 자, 대표 문제 15쪽에 2번 해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탐구 방법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뭐예요? 가설 설정이죠. 가설 설정에 대한 설명 골라줍니다. 1번,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갖는 것은 문제인식이죠. 안 돼. 2번,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뭐예요? 자료를 해석하는 거죠. 실험을 설계하고 설계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는 건 탐구 설계 및 수행이죠. 실험 결과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가설 검증 단계인 결론 도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의문을 가진 문제 결론을 미리 예상한다. 해답을 미리 예상한다. 잠정적인 답을 예상한다. 가설 설정. 가설을 설정한다. 와, 답 벌써 나왔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되나요? 2번 끝. 자, 쌤이랑 이제 3번 갑니다. 과학과 기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둘 다 있었습니다. 1번. 과학기술의 발달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해결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틀렸고요.
과학과 다른 분야가 융합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문화재 보존 연구가라든가 아니면 그쵸? 음악 분수 연출가, 뭐 기타 등등들, 뭐 우주 비행사, 뭐 되게 많아요. 그쵸? 쌤도 우주에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갈 수 있겠죠. 달에라도 갔다 오고 싶습니다. 융합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고요. 과학의 발달은 기존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 거죠. 쌤이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어디서든 강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PD님과 나와 함께 둘만 있습니다. 카메라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새로 생겨난 직업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가마, 그쵸? 가마. 가마나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가마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가마를 끄는, 이게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는요. 어떤 관광단지를 가기 전에는 없죠. 마차, 끄는 마부 이런 것도.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기도 합니다. 많이 없어졌죠? 4번.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만 아니죠. 부정적인 것도 미치죠. 5번. 과학과 기술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서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죠.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뭐다? 과학과 다른 분야가 융합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자, 쌤이랑 이렇게 해서요. 문제 지킴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쌤이 여기서 해드릴 것은요.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거 한 개만 짚어보는 바로 항 100% 이 헤르미온느 마술봉을 갖고 100점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 이게 실제 헤르미온느 마술봉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사왔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100점 맞을 수 있게 마술을 촥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쌤이랑 에이크만의 실험 방법이 있었습니다. 문과에 가서 탐구하자 결론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로 재미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거 함께 이어서요. 문제를 풀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장황하게 설명이 되면 문제 인식인지 또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인지를 골라내는 거 쉽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탐구 과정을 순서대로 알 수 있는 바로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항 100%입니다. 기억해 둡니다. 자, 쌤과 교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재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줄 글 부분 따라옵니다. 자, 먼저 과학이라는 것 쌤과 함께 공부했죠. 과학은요, 일정한 지식 체계를 만드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과학 지식은요, 절대 불변의 진리다? 아니죠. 그리고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자, 과학 분야 볼게요.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그리고 지구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과학자는요, 그렇죠. 사람을 의미하죠. 놈자자입니다. 이 사람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쌤과요, 과학 탐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라는 것은요, 의문에 대한 답 밑줄, 그걸 찾는 과정 밑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탐구의 기능을요, 우리가 크게 관찰, 그리고 측정, 그리고 분류, 그리고 예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활동 볼게요. 조사, 실험, 토의, 가설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해석 되겠으니까 표에 있는 내용 읽어봅니다. 자, 탐구 방법을 쌤과 항팁도 드리면서 봤는데요. 먼저 문과 알죠? 문과. 그리고 탐, 밑줄 긋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인데요. 자, 일반을 가기 전에 가설을 좀 검증해 봐야겠습니다. 가설이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로 가시고요. 자, 이렇게 가설 수정 단계를 거쳐서 맞다. 또 이 순서대로 쭉 갔을 때 가설과 일치하면 일반화까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문과에 가서 탐구하자. 결론이 나올 거야. 항팁 되겠습니다. 자, 쌤과 에이크만의 각기병 치료물질 하는 탐구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도 순서를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방금 전에 배웠었던 내용과 비슷하게 문제인식을 먼저 가고 가설 설정 가고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갑니다. 자, 항 100%니까 계속해서 꼼꼼하게 순서를 보셔야 돼요.
탐구 설계했으니까 수행했고 자료 해석, 그 다음에 결론 도출을 가는데요. 여기 표시하세요. 가설 설정과 일치하는지 검증까지 다시 돌아가서 맞다면 일반화까지 도출해 내시면 됩니다. 자, 과학의 기술 관계를 볼 건데요. 경계가 모호하죠.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과학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과학기술은 긍정적인 역량, 부정적인 역량이 있죠. 자, 이 파트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좀 구분해서 알아둡니다. 자, 쌤과 과학과 직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직업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했죠. 융합적인 과학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 그쵸, 늘어났어요. 우주비행사, 환경공학자 등이 있습니다. 자, 쌤이랑 교재 정리했으니까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자, 우리 아리들 지금부터 쌤과요. 바로 핵심 지킴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실력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랑 칠판에서 지킴이 1, 2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 더 짚으면서 내 실력 업 시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만 잡아서 같이 복습합니다. 자, 쌤이랑 지킴이 첫 번째에서 봐야 될 것은 탐구의 기능, 그리고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 표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항 75%가 되겠습니다. 자, 쌤과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관찰이 있습니다. 예쁘게 생긴 이 친구가 바로 나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보고 있는 거죠. 돋보기를 통해서. 자, 이제 측정이 있는데요. 온도계가 꽂혀 있습니다. 그렇죠.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쌤이랑 이제 여기에 있는 거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통적인 성질을 모으거나 나누는 행동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조사를 보도록 할게요. 책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인터넷 있죠.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쌤이랑 이제 지킴이 두 번째에서 봤었던 거 아주 중요했죠. 탐구 방법이 있었습니다. 중요 표시 바로 항 100% 되겠다. 자, 항팁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해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에이크만의 각기병 실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팁은 뭐였죠? 그렇죠. 말 잘했습니다. 문과에 가서 탐구하자. 결론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분명히 아팠던 이 닭이 왜 나왔을까? 라고 물음표, 호기심을 던진 거죠. 두 번째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아, 현미를 먹은 닭이 각기병이 나았을 거야 라고 뭐뭐라면 뭐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백미를, 한쪽에는 현미를 주면서 관찰을 하게 되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쌤이랑 봤었던 것은 바로 자료 해석이 되겠습니다. 탐구를 했으니까 각각에서 자료값이 나오겠죠. 이 자료를 해석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했을 때 여기 중요했죠. 결론 도출은요. 가설 검증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세웠던 가설이 일치하는지를 다시 되돌아가서 보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가설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맞았다라고 하면 일반화로 도출해가지고 마무리를 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항티까지 쏘면서 항 100%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쌤이랑요. 바로 토킹과학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쌤이랑 배웠었던 내용 바로 단원 만점 핵심 정리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좀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학 노트죠. 하나씩 정리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내신 만점 문제 그리고 단원 만점 문제를 모두 다 한 방에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완자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쌤을 만나는 겁니다. 자, 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 풀고 채점까지 한 후에 별표를 쳐놓고 쌤이랑 어려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학습력이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쌤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환 다운 받으셔서 그 다음 강의에 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과학지킴이 김항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